삼성전자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의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기술단에서 가장 최적의 다중적층 기판이라고 있는데요.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차 판매 순위 보면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G엔솔은 고객사가 진짜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엔터사만 뭐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엔터즈 관련돼서는 모멘텀 부자라고 할 정도로 모멘텀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더 탄력적으로 강력한 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음반에 그치지 않고 음원과 콘서트와 굿즈가 완벽하게 벌크업을 하고 있다.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계속 최대치를 갱신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뭐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가야만 하는 네. 그죠? 네. 갈 걸로 기대되는 네네. 섹터인데요. 일단 반도체 주식 보면 지금까지의 최근 수익률은 어때요?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별 계속 얘기 안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 또 아주 재미난 용어가 나왔죠. 이제 조방원 지고 반바지 뜬다 해가지고 반바지의 반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랑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 지는 뭐예요? 지는 2차 전지입니다. 2차전지. 네, 그래서 반바지. 오늘 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다 준비를 그래서 오늘 했고요. 반바지 합니까? 네? 반바지? 반바지를 입냐고요? 가시죠. 방송 방해하면 안 돼요. 아, 네네. 반도체보다. 네. 네. 반도체는 딱 시장 평균 정도 수준인 예.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가 32% 정도 오늘 지금 저희 찍는 제가 장중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데이터를 32% 상승률이니까 뭐 코스피 지수 뭐 최근에 뭐 주가 안 좋다고 얘기해도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렇죠. 연초에 비하면 네, 많이 연초 오른 대비하면 거죠. 많이 예.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가 딱 29%입니다. 코스피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고요. 최근에 상승률을 보면 하이닉스 굉장히 부진하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원대 안착하면서 지금 35%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하이닉스하고 수익률의 격차가 2배 넘게 차이 났다가 지금 거의 15%, 13%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 수익 평균 수익률도 뛰어넘었네요. 삼성이. 그렇습니다. 네, 딱 그 삼성전자가 그러게요. 시장 평균을 이제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슈나 노이즈. 근데 이슈나 노이즈가 삼성전자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의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수주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단에 보시면 생각보다 하이닉스 밸류체인 상당히 부진하고요. 대표적인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엮였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연초 대비.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겨우 지금 딱 그냥 1월달 연초 그냥 그 주가 수준이고요.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미코,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는 뭐 하이닉스도 일부 납품하지만 SNS텍, 뭐 HPSP,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요 라인이 평균 상승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밸류체인 단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철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고객사 다변화 잘 돼 있는 겨.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뭐 빅테크가 줄 서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올해 100% 올랐네. 네, 지금 딱 연초 대비 또 노이즈가 많았죠. 뭐 네, 나노 맞아요. 신소재 관련돼서 유상증자 제이오 관련돼서 유상증자로 인수하려다가 인수 철회하면서 너무 다행인 상황으로 나오면서 다시금 전고점 영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가 조금 요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리노공업 역시도 지금 거의 40%대 넘는 상승률을 네. 나타내면서 이 리노공업도 글로벌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에 조금이라도 퀄테스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그 수익률을 차변하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단에 최근에 두산 테스나와 코미코도 약간의 이제 그 세정 지난번에 와서 코미코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비를 새로 세팅하는 거니까 후공정 쪽에 가까운. 네. 예, 그래서 패키징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두산 테스나라든지 KC텍이라든지 예. PSK 이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슈 체크할게요. 반도체가 워낙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빅사이클이냐 겨울이냐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는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삼성전자가 수주도 있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 매긴다 그러죠. 우리 보조금 준 거 주식 내놓으라 그러죠. 그렇죠?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얘기도 나오고 이슈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거 좀 몇 개 정리해 주세요. 네. 방금 중요한 걸 제가 다 했나? 다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제가 한번 예. 거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게요. 앞으로 얘기 안 할게. 근데 일단 너무 중요한 네. 얘기 다 집어주셨어요. 네. 근데 그 다 첨부 설명드리면 일단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다. 수출 데이터인데 얘기 안 했잖아. 수출 데이터 얘기 안 하셔서 예, 제가 예. 이제 첨부해드린 좋아요. 겁니다. 예. 자, 말씀드릴게요. 자, 수출 데이터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그 관세 때문에 먼저 땡겨 쓰는 풀인 수요라고 하잖아요. 그 수요가 굉장히 세서 7, 8월 달에 갑자기 확 부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램 단과 낸드 단에서 모두 40%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디램은 1억 2천만 달러, 낸드는 2,649만 달러로 디램과 낸드 연초 이후 줄곧 전년 동기 대비 YY로 감소하다가 8월 달부터 수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요 단에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수출 금액, 디램과 낸드와 HBM까지 다 포함해서 22%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로 수출 데이터 상당히 양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무슨 미국에서 지금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2주 후에 발표하고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TSMC 관련해서 뭐 지분을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뭐 300% 얘기했지만 굉장히 협상용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테일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장을 미국이 생산하고 있고 지금 제조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은 면제되는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칩스 액트 보조금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말씀 주신 최선단 공정, 2나노 공정입니다. 거기서 지금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거는 거기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네. 테슬라 바를 보고 이거 지금 TSMC에 못 기다리겠는데 근데 우리 빨리 아식 주문형 반도체는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대기하는 수요가 상당 부분 이제 테슬라로 검증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을 보고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돼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HBM은 드디어 내년 정도면 평균 판가가 대략 3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이닉스만 말씀드리면 수요도 늘지만 이제 공급이 그만큼 는다는 거잖아요. 네, 공급이 엄청나게 네, 늘어나는 네.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올해 말 안으로 콜테스트가 통과될 경우는 네. 요 수치에는 삼성전자 기대치가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HBM 관련돼가 3% 떨어진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HBM의 원가가 HBM3에서 4로 넘어갈 때 40% 넘게 원가가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증가하는 거 현실적으로 28%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는 40% 넘게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올리는 건 28%가 최대라고 하면 그 12%의 갭은 하이닉스에 당연히 손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다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네, 거죠. 이익이 줄어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가는데 SK 하이닉스가 못 가는 그런 이유들이고요. 네네. 네. 근데 AI 시장이나 뭐 또 HBM의 그 성장성 그렇죠? 네네. 공급은 그렇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뭐 에이직 수요 이런 것도 있고. 네, 정확합니다. 네. 지금 HBM을 떠받칠 수요가 아식 주문용 반도체가 네. 얼마나 벌크업이 되면서 기존의 기존의 AI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벌크업을 해주냐 차인데요. HBM 수요는 현실적으로 한 41% 증가를 연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요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아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아식에 대한 수요를 지금 보수적으로는 뭐 50% 가까이 잡아놨거든요. 근데 실제 예상 나오는 거는 지금 알파벳 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자체 칩의 차세대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7세대 버전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아식에 대한 그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가면서 그 데이터를 씹는 칩에 대한 그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러면 여기서 공급단에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식 같은 경우는 HBM의 용량 역시도 당연히 용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난 게 구글이 2분기에 실적 발표 때 월간 980조의 토큰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토큰 처리 개수가 1분기 기준으로 100조 가까이 증가했다고 봤을 때 이 엄청난 토큰 처리량을 늘리려면 HBM 채널 수가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수요단에서도 굉장히 커질 거는 분명한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아식이 주문용 반도체가 언제 HBM3 12단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이 레벨을 탑재하냐. 그러니까 HBM4를 언제 탑재하냐인데 그 HBM4의 탑재는 진짜 빨라야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의 좀 HBM4 관련돼서도 아식 주문용 반도체 쪽에서 약간 수요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 체크해 보죠. 사실은 다른 기업들에서 반도체는 밸류 부담이 적은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조선 방산 전력 이런 거는 좋은 건 누구나 아는데 화장품도 그렇죠. 네네.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불안하면 덜컹덜컹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사실 밸류 부담은 별로 없죠. 네, 정확합니다. 반도체 조선방산 원전보다 밸류에이션 훨씬 쌉니다. 네, 싼데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싼 게 시장 기대치도 낮은데 실적 개선도 덜 돼서 밸류에이션이 싼 건지 시장 기대치 높은 것만큼 실적이 따라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 기대치 높은 거를 떠나서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지금 25년 기준으로 25배거든요. 근데 싸지 않나요? 네, 25배인데 여기 보시면 오류가 있습니다. 100배 넘는 두산 테스나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요거 빼면 22배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까지 다 합친 거니까 많이 싸진 거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 16배 정상 밸류에이션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평균 미달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년 기준으로 최근에 7만 원대 회복되면서 26년 포워드 PR로 12배, 하이닉스가 여전히 6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싸니까 한미반도체나 요 밑단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된 거고요. 실적은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넘게 개선되는데 밸류에이션 싼 게 바로 이런 코미코 같은 회사들. 내년 PR로 9배거든요. 10배 미만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거 9배. 그 다음에 뭐 DB할때 7배. 그리고 최근에 주가 올라온 리노공업 같은 거 25배고요. 이수페타시스 24배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단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이 안 싸네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적단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단 영업이익 그 역전 구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최신 업데이트 버전인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29조입니다. 29조, 내년에 38조고요. 하이닉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37조고요. 내년에도 42조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영업이익 역전 현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단을 보시면 급격하게 둔화됩니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내년에 5%밖에 매출 성장 못한다고 돼 있는데 5.3%밖에 못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앞에 서두에 그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매출이 증가로 예상되면 전 두 자릿수는 충분히 10% 이상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 넘게 매출 성장 나왔고요. 올해 4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요게 아마 3분기 실적 조금 미스나면 30%대까지 빠질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매출 성장률이 약 15%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좀 뺏기는 걸 고려한 수치로 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단에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뭐 영업이익이 거의 80% 넘게 증가한 1,900억대를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2,400억, 27년에는 거의 3,000억 사이즈까지 영업이익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PER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박살나면서 25배까지 떨어졌고요. 내년에 1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왔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한미반도체도 매출 사이즈가 내년에 드디어 1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5,500억대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내년에 한 1,800억 사이즈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매출은 4천억인데 영업이익
거의 2천억 사이즈면 영업이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46% 이렇게 육박한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의 소부장단에서는 좀 완전히 차별화된 네. 업체들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운데서 김지훈 대표님 탑픽은 뭡니까?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고 올해 싶은데요. 사실 제일 많이 올랐다고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부담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주가 오른 만큼 실적이 따라서 뒷받침돼주고 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만큼 빅테크 고객사를 다변화해서 갖고 있는 그 국내 소부장 업체가 있을까 손꼽을 정도고요.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단은 아마 본사 이수페타시스 대구 본사 기준으로 1조 사이즈까지 내년에 커질 것으로 보고요. 중국 역시도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하는 것도 그 미국의 빅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급 타이트한 게 지속되는 이유가 구글하고 메타가 연간 캐펙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쪽이 통신 네트워크인데 네. 통신 네트워크의 미국 탑티어 아리스타와 셀레스티카가 연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아식 관련돼서 이 대역폭을 상향하려면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스위치를. 근데 네트워크 스위치가 기존의 400기가에서 800기가로 업그레이드 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800기가가 400기가보다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훨씬 마진도 좋습니다. 그리고 800기가가 훨씬 더 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800기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배터리와 비슷하게 대만 업체랑 중국 업체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 업체 중에 GC가 고객사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TTM 탑티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쇼티지로 보고 있고요. 아마 단가가 2~3배 이상 비싼 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이 또 한번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단에서 가장 최적의 지금 그 고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는 다중적층 기판이라고 있는데요. 다중적층 기판 매출 사이즈가 1,000억 사이즈에서 2,000억, 3,000억 앞자리가 바뀌는 사이즈로 보고 있고 다중적층 기판도 800기가 스위치처럼 완전한 쇼티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는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참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는. 그죠? 네네네. 근데 조금 좀 쉬는 듯 또 안 쉬는 듯 그런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지금 올라온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더 확인할 건 남아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 못지않게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반.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부 기업들 실적이 좋았지만 그게 연속성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렇죠. 문제라고 네.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가 뭐 아직도 고점 대비 69%니까 뭐 거의 70%죠. 고점 대비 뭐 말하기 그렇고 이제 올 들어서는 플러스예요? 올해 들어서는 평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IT랑 같이 하는 업체들, 하이브리드 업체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IT 쪽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뭐 평균 상승률이 40% 넘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2차 전지만 하는 쪽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 LG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2차 전지의 그 시가총액 큰 대장주 기업들의 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상승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한 23%, 그다음 LG 화학이 지금 24%,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12%, 에코프로비엠도 한 24%.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좀 더 확인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최근에 수급을 봤더니 큰 대형주 단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막 계속 막 빠져나가다가
그 매도세가 조금 멈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뭐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부장단의 가장 밑단에 있는 P&T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지금 오늘도 뭐 한 4, 5% 급등 나오고 있는데 P&T 같은 회사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연초 예. 대비 한 12% 정도 상승, 그러니까 연초 대비 상승을 나타내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한 번 더 이제 실적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좀 네.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더 볼 게 있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차 전지가 올라온 근거들과 함께 또 이슈는 무엇인지 제가 또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열거 안 할게요. 나 모른 척하고. 네. 2차 전지 최근에 왜 올랐으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떤데요? 네. 일단은 최근 반등 큰 거 중에 제일 핵심은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 단에서 구조조정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2분기에 생각보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 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시장이 과연 이걸 연속성을 있게 봐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물론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미국의 ESS 시장은 연평균 30% 정도 성장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지금 최대 맥스로 보는 데가 60기가와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로 비했을 때 전체 포션에서 그쵸.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얼마나 전기차 돼요?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EV가 좋아져야 메인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네. EV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북미 EV 시장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엔솔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미에서 이제 새롭게 GM, 도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에 대한 캐파 증설 계획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스텔란티스 쪽하고 그 다음에 GM의 미시간 공장을 ESS 라인으로 돌리면서 ESS 라인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전기차 쪽의 부진을 ESS로 벌컥하려는 수요를 보고 있고요. 전기차는 그럼 언제 수요 대비 과잉 공급상이 꺾이냐? 이거 중국이 구조조정 그 진행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 정도, 26년 정도면 이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차가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신차 관련돼서 그 양극재 업체들도 새롭게 신차 고객들, 그다음에 뭐 전해액 업체 엔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통용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TC 스틸 이런 데 업체들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스코어로 확인해 보면 그 하반기에는 좀 신차 출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지금 뭐 중국 그 ESS뿐만 아니라 중국 EV에 들어가는 소재단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유럽은 지금 성장률이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성장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셀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평균 판매 비중이 그래도 미국이 더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유럽이 더 높습니다. 유럽이 48%, 미국이 38%입니다. 나머지가 기타고요. 그래서 이 유럽 48% 판매 비중 높은 데서 유럽 성장률이 예를 들어 35%가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유럽의 성장률이 실적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매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 갖고 오는데 유럽은 계속 30%대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유럽의 성장을 가장 그 벌크업했던 게 영국하고 독일이었거든요. 프랑스가 좀 부진했는데 프랑스도 좀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국가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PC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관련돼서 LG엔솔이
요번에 2분기 실적 나올 때 4,920억 그 AMPC 포함해서 실적이 잘 나와서 그거 관련돼서도 뭐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LG엔솔 기준으로 4,500억 이상의 그거는 이제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분기별로 4,500억 정도 그 첨단 생산식 공제 사이즈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상승이나 ESS의 이 확산이 꺼지기 전에 이제 본업이 그죠? 네네. EV가 좀 돌아서는 게 가장 선순환이죠, 그죠? 실적들이 맞습니다. 연속성 있게 돼주면 이제 2차 전지가 가열차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주가인지 몰랐는데 밸류 단을 보면 지금 어때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올해 PER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LG엔솔, LG화학 전부 뭐 포스코퓨처럼 전부 100배가 넘는 상황이어서 네. 내년에 그러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 60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 개선치가 올라오면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준비했을 때만 해도 80배였거든요. 근데 내년 기준 63배로 떨어진다는 거는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단에서 PR이 상당히 낮아지고요. 물론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100배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밑단에 지금 PNT 같은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게 밸류에이션 저평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은 빠졌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그렇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PER 10배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거 여기 PER 수치가 없는 건 전부 적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인 그 평균 PER 미달되는 그러니까 평균 PER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요 정도다. 삼성 SDI가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 17배를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과연 LG에너지솔루션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이 나올지는 전체적인 그 뷰를 보면 상당히 조금 왜냐하면 삼성 SDI 뭐 말씀드리면 고객사가 BMW하고 아우디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BMW나 아우디가 계속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회복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고가 차종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중저가 차종의 포지션이 큰 업체들이 좋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차 판매 순위 보면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SDI보다는 LG엔솔하고 SK온 쪽이 계속 좀 판매량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체크 2분기 실적은 괜찮은 기업들이 꽤 나왔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실적 체크 전망해 주세요. 그 아마 이게 3분기 실적에 한 번 더 조금 네. 뒷받침이 돼주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LG엔솔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고 내년에 거의 2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가장 대형주 단에서는 LG엔솔 실적 증가가 제일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LG엔솔은 고객사가 진짜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체리 자동차 그 수주도 받았고요. 뭐 ESS도 신규로 계속 수주를 받고 있고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 이제 3조, 5조 이렇게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27년조 정도 되면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 30배 정도 PR 수준으로 낮아질 거로 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딱 그 한 3조 사이즈 언더 3조 조금 넘거나 3조 많이 가야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내년에 실적은 이제 흑전은 하는데 6,500억 사이즈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요. 포스코퓨처엠이 내년에 한 2,000억 사이즈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내년에 한 1,500억 사이즈를 영업이익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올해도 실적이 안 꺾이고 한 290억 정도, 내년에 거의 한 450억, 내후년에 한 600억 정도 사이즈로 영업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많이 올라왔고 뭐 주변 여건도 중국의 구조조정이나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요, 그죠? 네. 긍정적입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확인할 게 좀 필요하다, 그죠? 네네. 네. 지금은 그런 약간 트레이딩 네, 트레이딩 영역이 맞는 것 가야 같습니다.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역시나 한결같이 제가 한 3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2분기에 매출단에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전년 대비 36% 감소했지만 53억. 예,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76억인데 컨센서스를 뭐 한 10% 정도 하회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75% 증가했고요. 여기 이 회사 재미난 게 형광체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형광체 사업부의 가장 큰 매출처로 떠오른 게 BYD입니다. 그러니까 BYD가 잘 나가면 이 대주전자재료 형광체 사업부까지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BYD에 대한 그 실적이 2분기 때 약간 빠졌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미스가 났고요. 영업이익 부진은 캐파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가 있었는데 요것도 감가상각비 증가가 완료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실리콘 음극재는 뭐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건 맞고요. 애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퓨어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공급량이 그러니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테슬라 공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파나소닉 통해서 원래 테슬라도 파나소닉이 어디 걸 받았냐면 중국의 BTR 거 받았는데 BTR 거 뺏는 거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드라마틱하게 실리콘 음극재는 분명한 확산세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 대주전자재료가 자체 생산 그 공정을 혁신하고 원가 절감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최소 2년 정도 앞당겨서 우리가 가격을 먼저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그게 아마 내년 정도면 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직도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언더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리콘 음극재 매출 사이즈는 1,200억으로 전체 비중의 3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인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상당히 여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삼성전기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삼성전기 주가가 증명하듯이 MLCC 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MLCC 같은 경우는 기존의 IT 부품 쪽에서 이제는 완전히 차량 전장용으로 포지셔닝이 완전 전환되면서 엄청나게 삼성전기가 성장하는 걸 그대로 지금 대주전자재로 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탑픽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이런 거죠. 네. 많이 오르지. 근데 뭐 이전부터 얘기했으면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가격보다는 없어요. 네, 주가가 올랐다가 똑같이 2차 전지 빠질 때 다 빠졌고요. 지금 사실은 이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소부장단에서 정말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한 회사로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실적도 계속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뭐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뭐 한 자릿수 때 미스 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음극재 시장의 90%가 흑연입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도 초입 단계죠. 실리콘 음극재 실제 음극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올해 처음으로 연말까지 가면 10% 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재 단이나 장비 단이나 이 부품 단에서 가장 실적이 폭증하는 구간을 볼 때가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10% 딱 얹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딱 그 구간에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몬 헌터스 보셨습니까? 아, 네. 봤어요? 1억 뷰가 넘었죠. 네. 이거 봐야겠어. 저는 예고편만 좀 봤는데요. 그죠? 재밌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재밌습니다. 그죠? 그런 것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엔터가 그죠? 이제 한알령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K-팝 데몬 헌터스, K대헌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엔터주는 최근에 엔터주는 주가 좀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4개 엔터사만 뭐 80% 가까이 올랐으니까. 와, 대박이네. 지금 보시면 SM하고 YG는 다 100% 넘었습니다. 하이브도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JYP만 부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너무 이게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격차는 반드시 이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SM, 뭐 YG 모두 신고가인데 특이한 점은 SM이나 YG도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에서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JYP가 좀 실적이 나쁠 거라고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닝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 넘게 나왔는데 엔터주 관련돼서는 모멘텀 부재라고 할 정도로 모멘텀이 많아요. 중국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멘텀 네. 부재라고 할 정도로 모멘텀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학년 얘기는 한학년 그냥 기대감이고요. 실질적으로 엔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우리 음반에서 완전히 이제 구조적으로 음원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리고 네. 콘서트로 바뀌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그렇죠. 잘 마진도 좋은데 매출 사이즈도 커지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BTS 완전체가 아마 올해 말부터는 이제 같이 BTS 본격으로 내년인 것 같아요. 아, 내년. 내년이고 네. 불핑이 이제 올해. 아, 불핑 이제 상반기고, 월드 네. 투어 시작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게 BTS급의 파급력 갖고 있는 게 JYP의 스트레이키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앨범 판매도 그렇고 스키즈. 네네. 미국에서도 앨범 판매 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월드 투어 가능한 인력인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고연차, 그러니까 고연차라고 하면 7년 이상 그러니까요. 연차로 짬밥이 많은. 짬밥이 많은 고연차들, 그러니까 고인물들 말고 저연차 쪽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YG의 베이비몬스터가 있고요. 그렇죠. 페몬. 네, 베이비몬스터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월드 투어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런 거는 뉴진스가 아쉬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그런 네네. 기업인데 그 젊은 친구들 그죠? 네네. 경영진 거기도 월드 투어 할 수 있는 사이즈죠. 충분히. 경영진도 이거 엄청 뉴진스가 맞습니다. 크다가 어떻게 보면 베이비몬스터보다 훨씬 큰 그럼요. 사이즈죠. 브레이크가 좀 걸렸죠. 네. 네. 그런 부분 좀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음반 판매를 뛰어넘는 음원과 콘서트와 굿즈 상품이라는 구조적인 매출과 이익의 그런 어떤 레벨업이 진행된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기존에 없던 모멘텀인데 중국이 이제 새롭게 그 워낙 또 큰 그거니까 음반 시장과 음원 시장과 콘서트 시장이 큰 그거니까 그런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SM이나 사실은 YG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연차 아티스트가 물론 그 기획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공연 모객이라든지 뭐 굿즈 상품 판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원에 대한 뭐 글로벌 그 순위라든지 상당히 그 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이 뭐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쌀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데 구조적 성장하는 국면이고 엔터사들도 보면은 사실은 매출처 다변화되면 특정 아티스트의 어떤 뭐 노이즈나 특정 아티스트한테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데모넌터스는 국내 엔터주나 관련주 가운데 어디가 직접 수혜예요? 원래 직접적인 네. 수혜주는 JYP가 받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JYP에서 그 OST를 불렀거든요. 트와이스가. 그래서 이게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뭐 트와이스 그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자체적으로 음원 순위가 60위권 안짝까지 글로벌 빌보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그게 주가에 반영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주가에는 그렇게 막 낙수 효과가 엄청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빌보드 순위에 진입하면서 트와이스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량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엔터사 쪽에서는 SM이나 아까 말씀드린 YG 엔터 쪽으로 더 수혜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이 글로벌 파트너사들하고 협업하는 거, 특히나 텐센트 뮤직하고 K-팝 협력 강화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SM이 좀 수혜를 급격하게 받는 걸로 보고 있고, 특히 SM의 그 가장 큰 NCT가 요 텐센트 뮤직을 통해서 중국 앨범 제작하거든요. 그럼 이게 매출 사이즈나 이익 사이즈가 얼마까지나 커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다 지금 보시면 DOU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JYP 360 이제 블루 게러지로 합쳐가지고 얘네가 영업이익 단으로 뭐 한 자릿수거나 적자거나 이랬는데
제일 부진한 게 JYP의 블루 게러지였는데 블루 게러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굿즈 상품을 만들고 그걸 기획하는 회사들이 두 자릿수 대 영업이익률까지 올라왔고요. 펜 플랫폼을 하는 디어유, 노머스 이런 것들이 역대급 지금 주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더 지금 이 엔터사들보다 더 탄력적으로 강력한 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지금 7월 달에만 전년 대비 62% 증가하면서 연간 모객이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원은 연간 지금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전년 대비 거의 2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음반 역시도 7월 달 기준 초동 판매량이 470만 장으로 판매량 500만 장 돌파를 예상하고, 성장률은 음반 단에서도 20% 넘는 성장. 음반과 음원, 공연 모두 20%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저연차 지금 보시면 음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음원 같은 경우는 베이비몬스터가 이게 네. 상당히 좋았고요. 공연 같은 경우는 보이넥스트 도어 여기도 좀 좋았습니다. 엔하이픈도 어떻게 보면 저연차에 해당되는데요. 엔하이픈 요 정도가 네. 공연 단에서 좋았고,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1, 2분기 모두 엄청나게 하드 캐리했고요. 아마 3분기에는 JYP가 이제 3분기에는 JYP가 그 스트레이키즈의 유럽 투어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엔터즈 얘기할 때 항상 어떤 기업을 토픽으로 관심 있으실까? 이게 팬덤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궁금한데, 일단 밸류하고 실적 체크하고 관심주 가겠습니다. 네. 엔터주가 평균이 그 대형 기획사 하이브부터 네. YG까지가 평균이 지금 30배가 넘습니다. 지금 32배고요. 내년에 26배 떨어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그렇구나.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실적도 개선되는데 역시나 그렇고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JYP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다시 연간 영업이 1,600억 정도, 내년에 1,800억, 내후년에 2,000억 사이즈로 커지고요. 앞자리가 계속 바뀌죠. SM이 보니까 올해 실적이 엄청 개선되긴 합니다. 1,800억, 내년에 한 2,000억 이렇게 보고요. YG가 올해 흑자 전환해서 750억, 내년에 880억인데 저는 YG 조금 불안한 게 다른 엔터사들은 27년까지 모두 영업이익이 성장하는데 네. YG만 일단 추정치가 내년까지 성장하고 27년에 750억대로 영업이 꺾이는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YG 좀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밸류에이션 보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JYP가 쌉니다. JYP가 내년 기준으로 20배고요. 딱 YG가 27배, 그 다음에 SM이 24배, 하이브가 32배고요. 봤더니 재미난 게 SM이 올해 11배인데 이거 약간 일회성 이익이 좀 일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 대비 SM이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개선되는데 일회성 요인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 지분 판 거, 그게 반영돼서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뜬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압도적으로 JYP가 가장 노이즈도 없고, 왜냐면 하이브 지금 방시혁 노이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YG도 사실 양현석 관련돼서 그렇죠. 노이즈가 또 네. 있거든요. 계속 뭐 그 법적 이슈도 있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상대적으로 아까 계속 뭐 중국 한학령 얘기 나올 때 완전히 소외된 게 이 JYP거든요. 그러면 JYP 아티스트가 중국 가서 공연 못하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증명을 했고요. 저는 스트레이키즈가 BTS나 YG의 블랙핑크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재계약을 했고요. 요번에 스트레이키즈 스타디움 투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스타디움 하나당 모객이 5만 명 이상이거든요. 스타디움 투어에서 완전히 입증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입증을 했고요. 재계약 그 여러 가지 비용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입증을 했고요. 트와이스 아시아 투어, 그 다음에 트와이스가 국내에서 정규 앨범 나오고 일본에서 정규 앨범 나오고요. 각각 솔로 데뷔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JYP가 왜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떨어졌냐 봤더니 그 저연차 아티스트 라인업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였는데요. 킥플립이 저연차 아티스트 중에 대표적으로 신규 데뷔하면서 초반에는 초도 물량 30만 장 넘게 팔리면서 잠깐 떴다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킥플립이 지금 완전히 재정비해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제일 하이브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JYP입니다.
첫 번째로 남미 현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 그 6인조 보이그룹이 이제 이거 저희 방송 나올 때쯤 아마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텐센트 뮤직에 거기서 나옵니다. 첫 무대가 나오고요. 8월 23일 날 나오고요. 중국 보이그룹이 나오고요. 8월 달에. 요것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미국 현지화 그룹이 나왔는데 걸셋이라고 얘네도 싹 다시 리브랜딩 해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남미, 중국, 미국 지금 다 현지화 그룹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나온 거 중에 재미난 게 아까 말씀드린 굿즈 상품이 여기도 완전하게 굿즈 상품을 완전 업그레이드 전략적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굿즈 매출이 분기에 600억 사이즈로 거의 하이브하고 SM600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네. 그럼 분기 600억이면 연간 2,500억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스트레이키즈랑 뭐 다마고치 그리고 트와이스랑 뭐 중국의 대표적인 IP 산리오랑 이렇게 같이 그 조인하는 형태로 뭐 나오고요. 최근에는 뭐 영국 EPL 축구 프리미어리그랑도 협업해서 굿즈 상품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스테이키즈는 뭐 스키즈라고 인형 형태의 앨범도 출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다변화됐다. 단순히 음반에 그치지 않고 예전에 음반 뭐 피카우 우려 나오면서 인터뷰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는데 그거를 음원과 콘서트와 굿즈가 완벽하게 벌크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 멤버십으로 가는 초입 단계로 보고 있고 당연히 스트레이키즈 관련된 부분을 잘 배합을 해서 얘네도 디지털로 유료로 멤버십이 나옵니다. 구독 모델이. 그래서 그거 유료 구독 디지털 멤버십에 대한 기대감도 팬즈라고 하는 그 유료 멤버십 수익 다각화까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아마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계속 최대치를 갱신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점이 뭐냐면 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익률이 원래 30%대였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24년 영업이익률이 29.9%였는데 지금 2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굿즈 상품이 진짜 전체 매출이 거의 20에서 30%까지 커졌는데 굿즈가 연간 영업이익률이 1%대에서 지금 올해 2분기에 그 블루게러지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11%까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터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픽은 JYP 했던 거죠? 지금 맞습니다. 설명을 쭉 하셨는데 네. 근데 JYP가 새로운 IP 그죠? 저연차에 좀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없다. 뭐 이런 네네, 맞습니다. 지적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킥플립에 대한 상당히 네. 악평이 많았는데요. 그게 다시 리빌딩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JYP는 이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라틴계 그룹이랑 그다음에 중국 보이그룹, 중국 6인조 보이그룹,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걸셋이라고 미국 현지화 그룹 여기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한 2개 정도 보이그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는 예정이 나와 있진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연차에 대한 부진한 부분을 좀 벌크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괜찮게 보는 거죠. 예? 네네네. 그런 가운데 타픽을 꼽으라면 JYP 엔터. 네네네. 네.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SM이나 그 YG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신고가 영역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맞아요. 수준이고요. 못 오른 게 사실 못 오른 네. 게 JYP죠. 네. 뭐 못 오른 그 부분도 네. 있고요. 실적이 그렇다고 JYP가 SM이나 YG에 전혀 딸리지 않는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심이란 뭐 혹시 특별히 트와이스를 좋아하냐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스트레이키즈가 네. BTS급의 파급력이 있는데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스트레이키즈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경제 토크 엔터 이야기 JYP 엔터 김지훈 대표님 탑픽이었어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